혹시 너? 너 설마.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도시락 가방을 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수십 년 묻어둔 진실을 끌어올릴 거라는 걸.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시락 배달 청년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펜이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우는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도윤의 시선은 정우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왼쪽 눈 밑, 그곳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도윤의 심장을 강하게 쳤어요. 도윤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우는 회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정우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름은요? 정우는 밝게 대답했어요. 30이요. 이름은 정우예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 25년 전 잃어버린 동생과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정우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느끼며 다시 물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무겁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어색한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문을 나가려는 정우의 뒷모습을 도윤은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손은 창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청년 다시 오나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주일에 3번 배달 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사고 현장의 혼란, 동생을 찾지 못한 그날의 절망, 그리고 평생 짊어진 죄책감.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 청년과 똑같은 위치에. 도윤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설마 내가? 그 말은 방 안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반드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회장실 밖 복도에서는 정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셨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배달지로 향했어요. 하지만 정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그저 평범한 배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묘한 예감을요. 그날 저녁 정우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정우는 가방을 벗어 구석에 던졌습니다. 문틈에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월세 고지서였습니다. 정우는 고지서를 펼쳐 들었어요. 이번 달까지 2달 밀린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의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 안에 입금 없으면 퇴실 조치합니다. 정우는 고지서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어머니 치료비 고지서였어요. 정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는 85만 원. 지난달보다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우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과 물병 2개뿐이었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폐기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가져온 것이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우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밥과 반찬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어요. 어머니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우야, 밥은 먹었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정우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엄마. 저 잘 먹고 있어요. 엄마도 푹 쉬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밥을 떴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의 고함과 여자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정우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쯤 나아질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편의점 알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점심 도시락 배달을 나가고 저녁에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야 했죠. 정우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우의 가슴 한쪽은 무거웠어요.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만나자는 연락도 답장하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주말마다 모임을 가졌죠. 정우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휴대폰 연락처를 내려다봤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호흡 불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방은 춥고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버텨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우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그냥 버티는 거야. 방 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는 발소리만 지나갔어요. 정우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훗날 정우는 이 시절을 떠올리며 여러 번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이 아픔 때문인지 감사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같은 시각 도윤 회장의 저택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정갈하게 다듬어진 잔디 위로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차고에는 고급 세단 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가정부들은 조용히 저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채워져 있었지만 왠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벽면에는 그림이 몇 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말을 이었어요. 오전 9시에 이사회가 있고 11시에는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도윤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비서는 도윤의 반응이 없자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어요. 아, 알겠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혼란, 울부짖는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동생을 찾지 못한 그날의 절망.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몇 년 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회사만 바라보며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해외로 떠났고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명절에도 혼자 식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말은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 따뜻한 수프, 구운 빵. 하지만 도윤은 포크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가정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타자 비서가 말했습니다. 참, 회장님.
오늘 점심 도시락 배달 옵니다. 도윤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비서는 도윤의 이상한 반응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본 청년을 떠올렸어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30이라는 나이, 그리고 정우라는 이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아이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정우는 저택으로 도시락 배달을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정우는 도시락 가방을 메고 저택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정원 벤치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윽.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정우는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힘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정우는 노인을 부축해 그늘진 벤치로 옮겼습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정우는 가방을 뒤져 생수 한 병을 꺼냈어요. 이거 드시고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만 쉬면 돼요. 정우는 노인의 안색을 살폈어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정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이 참 착하네요.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요. 정우는 노인을 부축해 천천히 일어섰어요. 노인은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걸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시선이 정우의 가방에 멈췄어요. 가방에는 낡은 자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무늬였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장식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어디서 난 거죠? 정우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노인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릴 때부터요? 네.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있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달고 다녔어요. 노인은 손을 뻗어 장식을 만져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요.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오래된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정우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비는 부담이었지만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타시고 병원 가세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근처 병원으로 모셔다 주세요. 노인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고맙네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창문 너머로 정우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비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도시락 배달 오는 그 청년 말입니다. 가방에 자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푸른색과 붉은색 무늬가 있는 그 장식 말입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게...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 비서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병원을 향해 달려갔어요. 한편 정우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메고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정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톡톡.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윤은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정우의 가방으로 향했어요. 자개 장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자개 장식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닙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우가 문을 닫고 나가자 도윤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정우가 건물을 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개 장식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분명 내가 동생에게 달아준 거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연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정우는 도시락 회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우야, 앉아.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한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 정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장은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 달부터 배달 인원을 줄이기로 했어. 정우야, 미안해.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사 결정이야. 정우는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지금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월세도 밀렸어요.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른 데 알아봐.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골목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정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비는 2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성결제를 해주셔야 해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2만 원.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위험해요. 정우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퇴실 통보서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을 빼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종이를 떼어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렸어요. 하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각은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 것이었어요. 정우는 어둠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 불빛만이 방을 비췄어요. 배경화면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계시던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없어졌고 도시락 배달도 끊겼어요. 병원비는 250만 원. 월세는 2달치 밀렸고 이번 주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안았어요. 새벽 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집에서는 또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대출을 받아볼까? 누군가한테 빌려볼까? 하지만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도 없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우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정우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걸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바닥이 곧 인생 반전의 문턱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한도윤 회장님 비서입니다. 정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네, 맞는데요. 회장님께서 정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되실까요? 정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택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톡톡.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앉아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정우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불러서 놀랐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무슨 일이신지.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정우에게 건넸어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우와 똑같은 위치에. 정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동생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쌍둥이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25년 전 우리 가족은 사고를 당했어요. 정우는 숨을 죽이고 도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차가 전복되면서 혼란 속에서 동생이 사라졌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몇 년 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윤은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가방에 달린 자개 장식 기억하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아이는 푸른색과 붉은색 무늬가 있는 자개 장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동생에게 달아준 겁니다. 5살 생일날. 정우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자개 장식이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식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우연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나이, 얼굴, 그 점, 그리고 이 장식. 모든 게 일치합니다. 정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5살 이전은 아무것도. 도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실 거예요. 사고의 충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은 정우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너를 평생 찾았어. 정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충격일 거야. 나도 그래. 정우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뒤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이제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어.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전 내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점을 봤어. 그리고 김 비서가 자개 장식을 봤다고 말했을 때 확신했어. 정우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자개 장식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믿어줘. 제발.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천천히 생각해.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도윤은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우가 문을 나가자 도윤은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찾았는데 정우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일주일 뒤 정우는 다시 도윤의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DNA 검사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왔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윤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나왔어. DNA 검사 결과.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정우에게 건넸어요. 99.9% 일치. 우린 확실한 쌍둥이 형제야. 정우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믿어줄 수 있겠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왜 사과를?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동안 난 아무것도 몰랐어. 찾지도 못했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를 평생 찾았어. 정말 오래 찾았어.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너 기억하니? 김비서 도와줬던 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날 정원에서 도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가 김비서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정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김비서가 내 가방에 자개 장식을 봤거든. 그리고 내게 말해줬어.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어. 정우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개 장식이 여전히 그곳에 달려 있었어요. 도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들어줄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전액 내가 낼게. 이미 병원에 입금했어. 정우는 깜짝 놀라 서류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도윤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집, 내가 살 곳 마련했어. 어머니랑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야.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 서류를 건넸어요. 일자리도 준비했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급여는 충분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도윤은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야. 가족이니까. 정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25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형으로서 해주고 싶어?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정말 동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이야. 평생 찾던.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정우를 꽉 안아줬어요. 두 형제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한참 뒤 정우는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제부터 같이 살면 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어머니 보러. 정우는 놀라 물었어요. 어머니를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내가 먼저 인사드려야지.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정우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형이 다 해결해 줄게.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형.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우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도윤은 정우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정우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우야. 누구세요? 정우는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제 형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도윤은 어머니 앞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우리의 형이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우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우리 애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겨서.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우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치료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동생을 25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25년 전, 제가 퇴근길에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우와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길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겨우 5살쯤 돼 보이는 우리 정우였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도 데려갔어요. 하지만 아이는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억도 없었어요.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몇 달 동안 수소문했지만 보호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그렇게 된 거였군요.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 손에는 그 자개 장식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가방에 달아줬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래 비어있던 마음의 자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도윤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도윤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나 반찬을 들고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한 웃음이 흘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는 베란다에서 도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 가끔 믿기지 않아. 도윤은 웃으며 물었어요. 뭐가?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김 비서님을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꿨지.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 배달도 안 갔다면 형을 볼 일도 없었을 거고. 도윤은 정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운명이었나 봐. 두 형제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는 가방에 달린 자개 장식을 만졌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작은 물건. 그 물건이 결국 형을 찾게 해준 증거가 되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형.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집에는 평온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작은 인연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선행 하나가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이 이야기.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